오늘 첫 판도라는 안상수 의원님이 준비하셨죠? 예. 자, 그럼 우선 활짝 열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의 계파 갈등은 네. 땡이다. 땡이 넷. 예, 네 글자. 네, 네 글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제가 이 답을 맞추기 위해서 주요 네. 기사를 제가 뽑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유한국당 관련 기사 뽑은 거예요? 기사 뽑은 건데 그랬더니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기사 제목을 뽑았어요. 예. 목불 인견이다.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기자들, 아니, 기자들이.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기고만장이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기고만장하실 분들이 아니 그래서 이게 계시겠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어딩이더라고요. 그걸 뽑았어요. 제목으로, 기사 제목으로. 그럼 정답 뭐로 하실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제목을 할 수도 없고 점입가경이다. 본인이 그렇게 판도를 내실 리는 없고 저는 고민했는데 네. 산전 진통이다. 이거 야,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네요. 아니 이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더 좋은데 내가 참 내로남불은 아니죠? 아니죠. 그 참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초록 동색이다. 초록 동색이다 이러고 이제 왔거든요. 네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곧 저 파도가 잔잔해지고 하나로 뭉칠 것이다 이런 지금 그렇습니다. 의미로 여신 거죠? 예, 예. 뭐 결국은 이제 출발이 같았던 건 사실이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뭐 당이라는 게 그래도 스펙트럼이 넓긴 하지만 뭐 이러저런 이유로 다 어느 정도는 정서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갈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우리 당 것이 많이 비춰져서 그렇지 우리나라의 정당 사상 다 그랬죠. 지금도 친문, 뭐 비문, 뼈문 뭐 이러잖아요. 요전에도 친노, 비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전에도 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YS 대통령도 그렇고 상도동, 뭐 동교동. 상도동, 동계동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어느 당에나 있는 것이다. 다 어느 정치사회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탄핵 이후에 이 야당으로서 조금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잃다 보니까 그냥 싸우는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약간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야당의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우리 기자 양반들이 기자분들이 계속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조금 이상한 목소리 내는 의원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뭐 이상하다고 그럴까 뭐 하여간 충정인지 모르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계속 그것만 계속 보도가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러는 거는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일부의 모습을 너무 일반화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다. 다는 아니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일도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정부에 대해서 지금 원전 탈원전 정책을 지금 중단해라라든지 무슨 드루킹을 철저히 조사하라든지 우리 최저임금 너무 급격하게 해서 우리 서민들 다 죽게 생겼다 이걸 고치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 절대로 안 나가고 와서 누가 와서 누구 좀 그만둬라 한마디 딱 하면 그냥 그거만 탁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싸우는 그런 거로만 돼 있단 아니,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녹화하기 전에 의원총회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건 예. 제가 녹화하러 오면서 뉴스를 좀 듣는데 네. 진짜 너무 싸우신 것 같은데요. 어저께인데 어저께. 사실 그건 조금 좀 심하게 싸우긴 했어요. 심하게 네네. 싸우긴 했는데 한국당의 계파 전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잘하는 짓은 아니고요. 네. 잘하는 짓은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또 하다 보면 회의석상에서 의견 충돌이 되고 그러는데 또 앉아서 또 뭐 밥 먹으면서 걱정하고 그럴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조만간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전진통으로 생각하고 이제
옥동자를 정말 낳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셔도 좋지 않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비대위 출범이 7월 17일부터 되는 만큼 그렇게 좀 기대해 주십시오. 선배님이라서 그런지 그냥 반박하기도 참 뭐하고 참 입장이 곤란하네요. 아유, 지금 방송하는 데서 선후배 따지시면 안 되고요. 근데 또 워낙 처음에 덕담을 해주시니까 더 거기에 그냥 지금 마음이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넘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선배님 말씀은 이제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과 그 마음과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셔야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이 보는 모습은 너무나 이제 어이없고 너무나 좀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바로 직전 의총이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건 뭐 논쟁이 아니라 시정잡배들 무슨 멱살잡이 하듯이 이제 싸움을 했는데 그걸 모습을 본 게 우리가 벌써 몇 년째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면은 그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또 새로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아니, 보여서 비대위가 꾸려져도 비대위원장이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안 지금 소위 말해서 친박 의원들이 김성태 재평가하자 재신임하자 한 이유는 비대위 체제 만들어도 난 인정 못하겠다 그 소리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주에 벌어지는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선출하죠. 전국위원회를 이제 무산시키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친박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성원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진석 원내대표 시절에 네. 전국위원회를 못 열었어요. 그때는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뽑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숫자가 좀 안 맞으면은 아마 물리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소란 행위가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면은 결국 인정 못하겠다 그러고 또 이제 보이콧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예. 뭐 잘못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얘기를 앞에 까시는 거 보니까 네. 굉장히 고언을 부정적인 하려고 얘기를 고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초록은 동색이다. 초록 동색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제 단결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무마하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덮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있는 대로 다 드러내서 속마음을 다 꺼내서 다만 비공개적으로 지난번 김성태, 심재철 국회부의장 싸우듯이 너무 볼썽스럽잖아요. 뭐 밥을 샀네 안 샀네, 뭐 누드 사진이 어떻네 이런 것을 보이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어디 지리산 이런 데 들어가서 진짜 우퉁 벗고 거기서 속마음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그래야 한 번 이렇게 살풀이를 해야 될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만나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거나 누구 사퇴하라거나 우리 촬영 날 오늘도 나왔어요.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등 옛날 친박 7인들이 김성태가 물러나는 게 개혁의 출발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하루 전 의총에서 보인 한국당의 아수라장은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재현됐습니다. 과거 호가 호위한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변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친박은 다 교도소 가 있거나 탈당해 있습니다. 바로 김성태 대표가 물러나는 게 쇄신과 변화의 첫걸음이다.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당 내분 수습에. 그래서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론, 표결, 승복, 실행 이 4단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치열하게 다 드러내놓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수결을 원칙에 해서 자유한국당의 방향은 이렇게 가고 비대위원장은 이 사람으로 가고 어쨌든 다수결을 하면 이기는 쪽과 진 쪽이 있잖아요. 근데 진 쪽은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은 숫자들이 승복을 하고 당을 뛰쳐나갈 것이 아니라면 수습을 하고 나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항상 있잖아요.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 내전입니다. 집안 싸움이 굉장히 가장 힘든 전쟁, 가장 피 튀기는 전쟁이 내전이고요.
그리고 싸움 중에서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입니다. 근데 지금은 김성태 권한대행과 그 반대쪽은 이미 감정 싸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서로 상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야, 지금 뭐 뼈 아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오늘 토론이 미리 있었으면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좀 모셨으면 딱 좋은. 지라치십니다. 잘 정리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 정도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참 아픈 대목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사실은 전국위원회 의장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아주 만반의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정 의원님 말씀 중에서 정말 우통복구 며칠 해라.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 새로 오면은 의원들과 함께 연찬을 해서 몇 박 며칠이라도 가서 좀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예. 이제 우리 당의 역시 제일 큰 문제는 개파 문제입니다.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준비위원장으로 제가 위촉된 것도 저는 이제 개파 간에 자유롭고 좀 원칙주의자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를 그 준비위원회라고 했습니다만 또 이제 비대위원장도 소위 개파의 자유로운 분 그리고 비대위원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그분들이 할 의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안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걸 가지고 정말 그 3박 4일이라도 정말 어디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라도 이런 연찬회 등을 통해서 한번 걸러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 비대위원장이 안상수 의원께서 지금 5명의 후보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누구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김병준. 우리 김병준 교수 네네. 그리고 이용구 총장이죠 전직으로는 예. 그리고 박찬종 박찬종 의원. 전 의원 이제 변호사시고 우리 전희경 국회의원 네네. 김성원 국회의원 둘 다 현역이고요. 예. 40대 초반. 이렇게 5분이군요. 김병준 교수가 되겠네. 제일 먼저 부르시네. 순서가. 아니, 내가 옆에. 네, 저 우리 먼저 부르셨는데. 아니 먼저 부르. 1번이 무조건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능성이 높죠.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알파벳 순서도 조금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 정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말 따라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5명의 후보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유력합니까? 제가 이 5명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연구를 또 다 했습니다. 연구를 다 했는데 왜 남의 당 일을 또 연구까지 하세요? 아니, 판도라 준비하느라고. 아니 그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앞으로 거예요. 이제 지도자가 될 뿐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 다 제가 했는데 정확하게 각이 있게 포부를 밝힌 사람은 김병준 교수 1명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공천권을 갖지 못하는 이번 비대위는 당협위원장 물갈이로 그립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파를 가리지 않고 칼질하겠다. 포부를 밝힌 건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라고 할 때도 막판에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뭔가를 하려면 이번에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비대위로 추대되는 순간 이분 말을 실천하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판도라 개파 얘기를 할 때 공천권이 없는데 비대위원장이 무슨 할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위원장 물갈이, 당협위원장 물갈이. 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지역위원장으로서 아웃을 시키면 다음번에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99.9%죠. 그러면 사실상 2년 먼저 목 칠 사람은 목을 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당협위원장. 근데 과연 이분이 이렇게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판도라에서 제가 공개함으로써 이제 당협위원장들이 다 알게 됐어. 예. 근데 이분을 과연 전국위원회에서 뽑을 수 있을까? 이것이 관전 포인트가 하나 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지만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하면서 국가 전반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본 분이죠. 이것이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강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장 위험 요소는 야당 여당에서 다 배척받을 수 있어요. 혹자들은 잘 모르는 언론인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해보고 뭐하고 했으니까 잘 알지 않겠냐. 현 여당 인맥하고도 잘 있기 때문에 협치상 필요한 분일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탈영병 비슷한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당한테도 더 미움과 배척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 같이 듣고 있다고 나중에 혹시 그 양반이 위원장 되면 나한테 미움틀 베기는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겪어야죠.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저 소자 아니야? 우리 쪽 사람 아닌데? 이렇게 취급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가장 위험 요소는 여당에도 어필을 못하고 자유한국당에서도 착근을 못할 그런 가능성이 이제 동시에 상존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얘기는 김병준이냐 아니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김병준 교수를 좋아하고 예. 가깝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김병준 교수는 나 비대위원장 아니면 발표하지 말라 그러셨을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개는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준 교수가 유력할 것이다. 예. 근데 정두원 의원이 지금 사실상 김병준 교수로 거의 내정돼 있을 법하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이게 지금 시인도 부인도 못 하시겠지. 여론조사도 시켜놓았고 아마 오늘쯤은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요. 결론이 지금 나왔을 텐데 우리가 네. 함을 열질 않고 네. 다만 이것을 이제 내일이죠. 17일 날이니까 오전 11시에 열리게 되는 만큼 그때 이제 개봉이 될 텐데 사실상 내정이 됐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열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있는 분들은 대체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세워지면 비대위에서 세워지면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뭉치자 이런 하나의 그 상징적 뭐랄까 그런 역할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통령을 뭐 뽑아놓으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쫓아서 가듯이 우리도 어느 기간 동안 잠정적인 기간 동안 이분이 사심 없이 또 계파 이런 편파 없이 예. 한다는 전제로 잘 쫓아가면 일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동안 나온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계파 간에 거부감이나 반발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 아니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난한 사람을 선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한나라당 상황은 계파를 떠나서 정말 거부감 있고 반발이 심한 사람을 해야지 결동말동인데. 의원들로부터? 예. 아니 거부감이 없고 반발이 없으면 그 무난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 어느 한쪽에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갈등 요인이 생기니까 중립적이면서도 개혁적인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는 그 갈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새 비대위가 힘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전원 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정 현장에 민생 현장에 가고 우리 비대위는 당을 개혁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공천 개혁을 하자.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한테 주는 뭐 미국의 프라이머리와 같은 것을 가는 것을 연구해서 이거를 당원 당규에 반영을 시키자. 지도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되게. 또 지금 제가 이제 그 영등포 당사로 엊그제 이전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제 중앙당을 그 슬림화하자. 당원 관리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에서 당론을 결정하면 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실제로 여당은 뭐 우리도 해봤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결정하면 그냥 거수기 노릇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그런 당을 만들자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하고 만약에 국정농단이 됐든 뭐 과거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엄격하게 또 공천 배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당원 당규에서 전당대회 통과시키는 정도도 큰 개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계파와 상관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오히려. 계파가 다 좋아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정치 16년 하면서 당에서 무수한 개혁을 봤거든요. 무수한 혁신을 봤고 그렇지만은 제도적인 게 아무리 바뀐다 그래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역시 인적 청산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인적 청산이야말로 국민들한테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지. 제도 개혁을 뭘 또 하고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박찬정 변호사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향식 공천을
확립해야 된다. 근데 그거 지금 당원 단계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제도 개선 뭐 이런 거는 저는 사실 더 이상 할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출된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임무가 아무래도 정도원 의원 얘기했듯이 새로운 정당으로 만들려면 어쨌든 정치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야 하는 게 우선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세대 교체가 제가 중요한데. 한 가지 좀 제안을 할게요. 뭐냐면 김병준 교수가 당협위원장 물갈이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 이분이 와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놔야지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경우는 그거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였어요. 실제로 의원직 사퇴가 한 경우가 없어요. 지금 헌정일에 국회의원이 잘린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하나예요. 제명조치당한 거. 못 그만둬요. 그만두고 싶어도. 자, 그런데 그러면 국회의원을 총사퇴하겠다 이것은 안 먹히는 거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전 당협위원장이 더 사표를 써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비대위원장한테. 그렇지. 그리고 새로 임명받을 사람과 탈락시킬 사람을 어떤 준비위원회가 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혹독하고 철저하게 당협을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당협위원장 자리는 다 사표를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직 총사퇴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비대위원장한테. 그리고 의원 총사퇴하고는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현역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당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현역 의원은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당협위원장은 바꿀 수 있는 거죠. 현역 의원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음번 선거에서 무조건 공천 못 받다는 얘기는 그런 시그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별한 결단이 없이 어떻게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우선 정 의원님 말씀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아주 당원 당규에다 해가지고 당원 당규에 적시를 해서 이거를 정말 불가역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앞으로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혁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고 아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그 우리 기준에 말하자면 지금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당장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시간차를 둘 수도 없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선거 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 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비대위원회에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를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사례를 많이 드시는데 그때는 공천이 3개월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정청래 의원이 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국회 역사상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도 국회의원 함부로 그만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국회의원 한 석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자꾸 탈당을 하고 그러면 다 국회에서 그럼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뭐로 하겠다는 겁니까? 누가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현실의 근거를 두고 정책을 구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경우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속 시원하게 그냥 때려치고 그냥 새로 한번 해봐. 이게 좋지만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히 정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고언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준비위원장님이 사태의 심각성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총선이 벌어진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몇 석이나 건지겠어요. 근데 지금 그거 뻔하거든요. 저 거의 다 전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 정도의 저는 그걸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진짜. 모든 당직과 지구당위원장을 다 비대위원장한테 맡기고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이게 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조치도 안 하고 무슨 뭐 단계적으로 하고 정교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정도로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 2년 후도 안 남았죠. 1년 뭐 8개월 후에 총선 때는 자유한국당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때도 자유한국당이 있다면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하여간 뭐 할 말이 없을 테니까. 방송계에서 은퇴하시려고요? 이 상태로는 내후년 총선을 그래서 칠 수가 없어요. 저는 최소한 지금 단계적이란 말이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사자성어가 생각나네요. 흐지부지.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2석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 본업에 충실하고 네네. 본업에 충실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려운 서민들의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원전 문제, 드루킹 문제 이런 거를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가면서 가고 당에 대한 쇄신에 대해서도 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잘 당을 꾸려나가고 예.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원이 총의로 다시 한번 지도부를 형성을 해서 한번 정말 제1야당으로서의 그 확실한 그 역할과 이런 자리매김을 하자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잘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안상수 의원이 여신 판도라 자유한국당 내 계파 갈등은 초록 동색이다. 여기 짧은 평하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양쪽에서 끼어가지고 고생이 심하신 분한테 이렇게 제가 무리하게 반박과 비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실컷 얘기해주는 지금 한 줄 평이 나중에 죄송합니다예요. 길에서 만나면 또 얼마나 야단 맞아요. 공부 잘 됐습니다.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될지 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네. 어려운 과제를 맡으셨어요. 잘 하겠습니다. 네.